안녕하세요. 올해 2022년 화한생명나무 작곡가로 선정되어 세미나 연사를 맡게 된 작곡가 남인성입니다. 이번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3월 23일 오후 7시 30분에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연주가 될 제 곡인 Insect in the River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곡을 쓴 계기는 어느 날 산책하던 도중 강가 쪽 산책로에서 걸으며 강가 주변을 보는데 곤충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모여서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모여서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신기한 광경을 처음 봐서 그 모습들을 유심 깊게 보다가 어, 이러한 모습들을 곡에 담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곡을 구상하고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전체적인 구성은 곤충들의 특성, 특징, 움직임 등 다양한 시각적인 부분들, 아까 곡선 계기에서도 말했듯이 곤충들이 군데군데 모이는 것, 그리고 곤충들이 거기에 모여지는 과정과 또 흩어지는 과정 등을 청각적인 아이디어로 변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구성하였고, 줌인과 줌아웃을 통한 시각적인 이미지도 청각적인 아이디어로 변환하여 곡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아이디어로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한 음과 그 음의 배음 관계에 있는 음들인 배음열을 이용하는 스펙트럼 뮤직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배음열을 중점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펙트럼 뮤직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히 스펙트럼 뮤직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펙트럼 뮤직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제랄 그리제이와 트리스탄 뮤레이 등의 프랑스 작곡가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뮤직은 전자음악과 관련이 깊은데요. 그래서 제가 스펙트럼 뮤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전자음악에서 사용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뮤직의 어떤 최종 도달점, 어떤 최종 목표라고 함은 전자음악에서 사용한 테크닉들을 어쿠스틱 악기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향 과학의 발전에 따라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배음열까지 분석이 가능해지고 음에 대한 연구로 음의 내부에 대한 연구, 그 음의 분석 결과를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소나그램을 통해 음이 발생되고 소멸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음인지 등 음향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곡인 Insect in the River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A 섹션에서 사용한 재료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스펙트럼 뮤직의 곡 중 그리제이의 파르시엘이란 곡에서 배음열과 비배음열을 나눠서 사용했던 부분을 제 곡에서도 배음열과 비배음열을 나눠 사용하고 배음열은 협화 음정으로 비배음열을 불협화 음정
소음으로 구분하여 곡을 썼고, 곡 도입부에는 배음열로만 사용을 하다가 곡이 진행할수록 비배음열을 추가하고 나오는 빈도의 수를 늘려서 곡을 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C 배음열을 사용하고 화면에 나와 있듯이 배음을 제한시켜 화면에 나온 배음들로만 배음열을 구성하였습니다. A 섹션의 도입부 부분인데요. A 섹션에는 이제 곤충들이 한 곳에 하나 둘씩 모여 있는 어떤 시각적인 모습들을 청각적인 아이디어로 변환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모이는 지점과 모이는 과정들을 이러한 지소금들과 지소금에 대한 점과 선들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곳의 어떤 불규칙한 움직임들, 그리고 서로 간의 부딪힘, 불안정함, 그리고 그 모이는 곳이 점점 크기가 커져가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곡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비배음열을 등장시키고, 이 비배음열은 A 섹션이 진행될수록 나오는 횟수를 증가하여 곡의 불협화 정도, 소음을 높여서 긴장감이라든지 텐션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 섹션을 정리하자면 A 섹션은 곤충들이 한 곳에 하나 둘씩 모이는 과정의 시각적인 모습을 청각적인 아이디어로 C 배음열의 지소금들, 그리고 지소금 안에 속한 점과 선들로 변환하였고요. 그리고 모이는 곳의 어떠한 그 안의 움직임들은 이제 비배음열 특성과 그 이제 모인 곳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비배음열에 나오는 횟수도 증가하여 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B 섹션에서 사용한 재료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배음열의 한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배음열은 하단에 있는 음들, 즉 배음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음들의 음정들이 멀고 상단에 있는 음들, 즉 배음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음들의 음정들이 가까운데요. 그래서 배음열을 사용할 때 낮은 음들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펙트럴 뮤직 작곡가들은 배음열을 뒤집어서 역배음열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함으로써 배음열의 한계와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B 섹션에서 A 섹션에서 사용했던 C 배음열을 뒤집어서 C 역배음열을 만들고 C 배음열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C 역배음열은 A 섹션의 C 배음열의 배음을 대칭으로 맞춰서 음을 제한시키고 화면에 나와 있듯이 맨 아래 악보에서 B 섹션의 C 역배음열 배음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B 섹션의 도입부 부분인데요. B 섹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곤충들이 모이는 곳에 줌인을 통하여 서로 간의 움직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이제 부딪힘들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묘적인 패시지와 목조 타악기들을 선택하여서 곤충들의 어떠한 특유한 가벼운 움직임들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 배음열과 C 역배음열들을 전묘적인 패시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곤충들의 어떤 서로 간의 부딪힘들, 어떤 충돌, 이러한 시각적인 표현 모습들은 이렇게 시 배음열과 시 역배음열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좀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곤충들 사이의 어떠한 주체적인 움직임들과 아니면 의존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곤충들의 어떠한 위치 변화들을 이렇게 시 배음열에서 시 역배음열로 또는 시 역배음열에서 시 배음열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옮겨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듯이 B 플랫 클라리넷은 수평적으로 C 역배음열에서 C 배음열로, 피아노는 수직적으로 C 배음열에서 C 역배음열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섹션을 정리하자면 먼저 C 배음열을 대칭해서 C 역배음열을 만들어 C 배음열과 C 역배음열을 사용하고 줌인을 통한 곤충 집단 속의 부딪힘을 C 배음열과 C 역배음열을 동시에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곤충들의 위치 변화, 어떤 주체적인 움직임이든 의존적인 움직임들을 이제 수직적으로 또는 수평적으로 C 배음열에서 C 역배음열로 아니면 C 역배음열에서 C 배음열로 옮기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충들의 가벼운 움직임은 전묘적인 패시지와 모처 타악기 위주로 사용을 하여 좀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 섹션에서 사용한 재료들을 설명하겠습니다. C 섹션에는 A 섹션과 마찬가지로 배음열과 비배음열을 나눠서 사용하지만 A와는 다르게 C 배음열이 아닌 G 배음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밑에 화면에 나와 있듯이 악보에 보시면 A와 같게 배음을 제한시켜서 이 배음들로만 곡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뮤직 작곡가 중 그리제이 작곡가가 많이 사용한 기법인 음향의 연속적인 연결, 즉 하나의 음이 사라지기 전에 다른 음이 드러나는 식으로 끊임없이 진행되는 텍스처를 제 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섹션을 보면 먼저 C 섹션 같은 경우 줌 아웃을 통해서 곤충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는 현상을 청각적으로 변환하려고 시도를 하였고요. 그래서 곤충 집단의 밀집 형태 그리고 밀도 등을 생각하여 중저음의 지소금들 위주와 베이스 클라리넷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 배음열 중저음의 지소금으로 곡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G 배음열과 이렇게 B 배음열을 배치하였는데 B 배음열은 베이스 클라리넷의 멀티포니와 그리고 다른 악기들의 클러스터 화음들을 사용하여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곤충 집단마다 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느 곤충 집단의 이제 밀도가 작아질 때 다른 집단의 밀도가 커지는 그러한 현상을 이렇게 음향의 연속적인 연결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곡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를수록 음향의 연속적인 연결들과 비배음열들이 곡의 주체가 되어 진행이 됩니다. 이제 C 섹션을 정리하자면 줌 아웃을 통한 곤충 집단들, 군데군데 모여있는
곤충들의 시각적인 모습들을 지배음열과 중저음의 지소음들의 청각적인 것들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곤충 집단의 밀도, 아까 앞서 말했듯이 각 곤충 집단의 밀도 변화를 음양의 연속적인 연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충 집단들의 밀도, 줌 아웃을 통하여 볼 때 점점 집단들의 밀도가 커지는 것을 이제 비배음열의 비율을 높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D 섹션을 보겠습니다. D 섹션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재료 사용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바로 곡 도입부로 보겠습니다. D 섹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곤충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청각적으로 변환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섹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모닉스 위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악기의 하모닉스 음들, 그리고 여기 피아노 보시면 하모닉스 노드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보호라는 기계를 이제 음이 표기된 인사이드에 사용을 하여서 여기 보시면 페달을 이용해서 이제 하모닉스 음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시면 제가 원하는 위치에 페달을 표기하여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호 사용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에도 보았듯이 페달을 밟음으로 인해 하모닉스 음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 섹션을 정리하자면 곤충들의 소멸은 실음이 아닌 하모닉스와 피아노 인사이드의 이 보호를 사용하여 하모닉스 음을 사용하였고요. 추가로 소멸, 그리고 흩어지는 과정에 어떠한 작은 움직임은 글리산도와 트레몰러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이로써 2022년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첫 번째 세미나 연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곡 Insect in the River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